잘들 지내셨나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노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건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노년은 우리 삶에서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그 시기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과제를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풀지 못하고 쌓아두었던 이 감정의 응어리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한을 푸는 이러한 과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 과거에 풀지 못했던 그 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된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한을 풀어야지 내가 죽을 때 마음이 편하게 여한이 없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여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그 프로를 별로 안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여름에 더울 때는 그 남양 특집 시리즈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대개 보게 되면 그 남양 특집 시리즈의 주제가 한을 품고 죽은 이 그 영혼들이 죽어서 좋은 데 못 가고 구천을 떠돌다가 이 와가지고 이제 그 한을 푼다 되게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대개 거기 주인공들이 여성이 많죠. 그 여성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이 그 우리 삶이 한국에서의 삶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한이 좀 더 많이 맺혀 있고 억울한 이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거에 대한 반증이고 또 여성들이 나와야지 이렇게 머리 풀고 소복 입고 나와야지 조금 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이 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억울한 이러한 그 죽음을 당하게 했던 그 주인공을 찾아가잖아요. 되게 뭐 그 고을의 사또를 찾아간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내가 누구고 내가 오늘 여기 왜 왔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이 그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만약에 그 사또가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이 왔던 그 귀신이 그냥 갑니다. 근데 그 사또가 끝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더 해코지하려고 그러면 꼭 죽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원한을 품으면 죽어서도 좋은 데 못 가고 구천을 또 돌다가 기회가 되면 와서 그 원한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게 되면 용서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걸 끝내는데 끝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결국은 죽이는 이러한 걸로 그 원한을 갚는다. 되게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요즘에는 뭐 이 에어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분들 어디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찾아 안 오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분들이 꼭 방송국에서 불러줄 때까지 이게 구천을 떠돌다가 그렇게 원한을 풀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쌓여있던 많은 것들을 결국은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마감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힘들었던 때를 돌아가가지고 그 사건의 의미를 다시 재정리를 해서 내가 힘들었던 거를 이제 풀고 이제는 내가 여한이 없다 하는 이러한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를 그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에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이 노년기에 해야 될 우리들의 그 과제를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통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노인기에는 절망감에 빠진다. 이게 이제 두 노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한이라는 게 이렇게 맺혀가지고 보자기를 이렇게 쌓아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그 슬펐던 억울했던 화가 났던 이러한 사건들을 좀 보자기로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수시로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생각을 안 하나요? 되게 생각을 안 하죠. 한번 잘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굉장히 슬펐던 일, 억울했던 일, 그래가지고 요거를 보자기로 싹 싸가지고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우리가 두었던 이러한 것들은 지금도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누가 그러한 거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 그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아직까지도 내가 그 사건을 보자기를 풀고 그거를 내가 마주하고 그거를 내가 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마주치게 되면 그때 내가 느꼈던 그 억울한 감정, 분한 감정들이 다시 올라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 우리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회피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서로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간에 같이 살다 보게 되면 이제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어떤 것이 그렇게 속에 한이 맺혀 있는지를 되게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능하면 그 주제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으려고 서로 노력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다시 감정이 올라오고 힘들어지니까 그러한 것들을 서로 이제 피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쭉 피해가는 거는 좋은데 그걸 계속 피해가다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건 언젠가는 우리가 풀어야 돼. 그래서 그건 내 삶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내 거라고 인정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내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제는 뭐냐면 뭔가가 우리 마음속에 지금 나의 삶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분리시켜 놓은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나한테 한이 맺혔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직면하지 않고 마음속 깊은 데다가 이거를 고이 묻어두고 다른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면서 그거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그것을 힘들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풀어야지가 우리가 이제 가볍게 여한이 없는 이러한 삶이 되는데 그러한 지금까지 내 거라고 인정을 안 했던 그거를 나의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통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잘했던 것, 자랑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또 반면에 굉장히 억울했던 것도 있고 또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결과가 나빠서 굉장히 후회가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는 애써 나의 거라고 인정을 안 하고 이거를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인 것처럼 이거를 구분하고 분리해서 이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나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의 여유와 이러한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노년기에 해야 될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통합이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꽤 오래된 이 영화 중에 Imitation of Life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삶의 모방, 이미테이트 한다는 건 이렇게 흉내내고 모방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영화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오늘 영화 잠깐 하나 볼까요?
그 미국 남부에 그 흑백 차별이 심한 이런 지역에 어떤 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는 어머니는 흑인이고 아버지는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흑인인데 그 백인 농장주한테 이제 그 폭행을 당해서 이 아기를 낳은 거죠. 근데 이 아기가 아주 백인이에요. 아버지만 닮은 모양이죠. 그래서 백인인데, 그래서 얘는 겉으로 보면 백인인 것처럼 이제 쭉 살아왔어요. 근데 한 번은 이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자애가 얘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애는 이 얼굴이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남자애가 많이 그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한 번도 그거를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흑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도 흑인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이 친구들을 절대 집에 데리고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도 절대 학교를 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남자친구들이 오는 거를 사귀자는 거를 다 거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비가 갑자기 많이 왔는데 다른 그 친구들은 다 어머니나 또는 집에서 누군가가 와서 우산을 갖다 주는데 이 여자애는 우산을 갖다 줄 사람이 없죠. 이게 지금 하녀의 딸인데 무슨 주인집에서 우산을 갖고 오겠어요? 아니면 어머니는 흑인인데 학교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안 올 거고. 그래서 혼자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쪽에 교문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 흑인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나 놀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잘못하게 되면 오늘 자기가 흑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날까 봐요.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자기 딸한테 와가지고 우산을 주면서, 아가씨, 마님이 우산 갖다 주라 그래서 제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딸한테 우산을 주고 돌아서 그냥 갔어요. 이 딸의 마음이 그때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마음이겠죠. 그 우산을 갖다 준 어머니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또 그 어머니가 흑인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배려를 해 주셔서 마님이 우산을 갖다 주라 그랬다면서 아가씨 이렇게 부르는 이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흑인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죠? 지금 배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백인과 같은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그러다가 한 번은 이 남자친구 녀석 하나가 그렇게 데이트를 하자고 조르는데도 그 데이트를 거절하니까 도대체가 어떤 애인데 이렇게 거만하고 도도한가 하고 따라와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흑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학교에서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이렇게 돼서 대도시로 이제 가출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를 찾지 말아라. 내가 엄마가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굉장히 힘드니까 나는 앞으로도 백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절대 나를 찾지 말아라. 이런 그 편지를 써놓고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딸이 보고 싶고 그 딸이 너무나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마음에 병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집 이 마님이 얘를 대도시에 있는 애를 찾아가지고 어머니가 죽게 됐으니까 와라. 그래도 얘가 나는 어머니가 없다. 그러면서 딱 거절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더 상심을 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는데요. 장례식을 좀 내가 흑인으로 한평생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살았는데 내 장례식만은 좀 화려하게 크게 치러달라.
그리고 돈을 미리 다 준비해서 이제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당에서 굉장히 크게 이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그 운구를 해나갔는데 마차가 와서 이제 아주 돈 많은 백인이 하는 식으로 이제 마차들이 운구해 나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 틈으로 막 어떤 젊은 여자가 막 그냥 이렇게 헤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딸이죠. 그리고 이제 이 딸이 헤치고 들어와가지고 운구해 나갔는데 그 관에 엎드려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그 관을 붙들고 막 어머니 어머니 하고 이렇게 그 통곡하는 이제 이런 장면으로 이제 그 영화가 끝나는데요. 그 어머니하고 통곡하는 이 장면이 통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딸은 어머니가 흑인이고 그래서 나한테도 흑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가능하면 알리지 않고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지워버리려고 해서 지워지나요? 예, 그거는 지워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많아요. 내 속에 이 보자기에 꽁꽁 뭉쳐가지고 비밀스럽게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혹시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걸 감추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는데 노년기가 되면 그거를 이제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걸 깨닫고 그 어머니한테 달려와 가지고 그 영구 이제 그 관 위에 엎드려 가지고 어머니 하고 이 정말 이 부르기 싫었던 어머니라고 하는 이러한 그 호칭을 입에 올리는 게 이게 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마음속에 이런 게 다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거를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되게 이렇게 인정을 하기가 어려운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했던 어떤 실수 또는 어떤 내가 했던 이 실패 이러한 것들이 더더군다나 내가 그거를 실패했다, 실수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려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우리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더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죠. 항상 사실은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항상 이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봐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감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노년이 되면 이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그것도 나의 삶이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게 굉장히 실패였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그게 제일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실패였다 하는 거를 어떻게 해주는 거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이것이 우리가 통합을 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 이제는 내 과거와 화해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과거와 화해를 한다는 게 실수, 실패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피해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그것이 나의 삶이었다 하는 걸로 이제는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어머니가 흑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흑인이지만 그분이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 내가 분리되어 있는 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노년이 그래서 절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 노년에 절망스럽다고 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노년이 돼서 절망스럽다고 하는 거는 내 인생이 내가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은데 이거를 내가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 노인들을 절망스럽게 하는 거예요. 실수 그 자체, 실패한 삶 자체가
이게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실수한 인생을 다시 되풀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되풀이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내 심리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이거를 통합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다시 우리가 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이 심리적인 의미는 얼마든지 우리 거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걸 받아들일 때 훨씬 내 삶이 더 깊어지고 삶이 더 지혜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통합을 이룬 사람들의 이 가지고 있는 좋은 그 덕성이 뭐냐면 여기서 지혜가 나와요. 지혜. 우리가 보통 노인하면 잘 늙으신 노인들 이런 분들은 참 지혜스럽잖아요. 그래서 대개 경우에 그냥 우리 이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같은 걸 보게 되면 대개 현자 그러니까 지혜스러운 분들은 대개가 다 연세가 많은 분들로 나오지 않아요? 아주 살파랗게 젊은 사람이 무슨 굉장히 지혜롭다 이런 건 별로 우리 안 나오죠. 대개가 지혜스럽다 하게 되면 이 연세가 드신 분이 지혜스럽다 이렇게 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통합을 이룬 분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은 꼭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이 성공만 한 사람이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를 많이 해본 분들이 더 삶의 지혜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인정을 하고 그 실패에서부터 교훈을 얻은 분들이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학자가 쓴 책 중에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치유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잘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의 조건은 뭐냐면 본인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상처를 받아봤어야 돼. 상처를 받아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상담이나 이런 치유를 공부하는 이런 그 분야에서는 어떤 사람이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상처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잘 치유해 줄 수 있어. 왜요?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위에 보면 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 이 마음으로 느낀다면 저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봤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상담자나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에도 보고 그러면 다 큰일한 사람은 다 아픔이 다 있잖아요. 아픔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큰일 맡기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그 큰일을 맡기기 전에는 아픔이 우리가 예를 들면 구약에 아주 큰일을 한 모세 같은 이런 분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면서 살았던 40대까지는 잘 살았고 그 다음에 40년을 광야에서 쫓기면서 살았던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야 자기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는 이 큰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잖아요. 다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게 내 통합을 이룬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픔이 있고 한이 있던 사람이 여기서 이제 지혜가 나오는 건데 이 절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내가 다시는 기회가 없다 하는 이런 절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절망에서부터 노인들이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느냐 하면 이분들은 현자연합니다. 현자연. 그러니까 현자가 아니고 현자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스러운 분들이잖아요. 지혜스러운 분이 아니라 지혜스러운 척하는 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속으로는 절망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현자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혜가 있는 분, 그러니까 통합을 이루어 가지고 그것도 다 그런 아픔들도 다 나의 삶이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그 아픔을 내가 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런 걸로 이렇게 이 전환시켰던 분은 지혜스럽죠. 그런데 그 절망을 아직까지도 이거를 통합을 못 시키고 내 그 마음속에 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은 지금 현자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많은 분들이 그 현자하고 현자연하는 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잘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 우리가 쉽게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현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고 현자연하는 분은 지혜롭지 못한 분이다. 이제 이렇게 그분들이 하는 어떤 그 충고나 조언의 이 그 내용이 지혜로우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차이를 두시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자하고 현자연하는 거하고는 그분들이 해주는 이 지혜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살아가면서 삶에 이 고생을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한 이분들이 오히려 삶의 지혜는 더 많을 수 있어요. 자기가 당해봤으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분하고 지혜로운 척하는 분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이러한 지혜를 나누어주는 시간과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게 이게 두 차이예요.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전해주는 시간과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혜로운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지혜를 나누어 달라고 와서 요청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자연하는 분들은 상대방이 듣고 싶지도 않은데 따라다니면서 자꾸 알려줘.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노인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노파심 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도 내가 사실 이거 노파심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해주는 분 있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노파심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분들은 사실은 자기 삶에 대해서도 인정이 잘 안 되는 분일 경우가 많다는 거야. 이제 주위에 이제 노인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때는 별로 말씀이 없는데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옆에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두 분의 차이는 뭐냐면 한 분은 통합을 이루어서 지혜가 있는 분이고 사실 한 분은 지금 절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들은 왜 그러면 자꾸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얘기를 자꾸 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는 걸 통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 스스로가 내가 이 실수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보면 나는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의미 있게 살았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는 분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걸 뭐 구태여 자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걸 가지고 내가 확인을 받겠어요. 그래서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없는데 이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자꾸 절망스럽고 내가 실패한 거가 자꾸 생각이 나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다시 바꿀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야 하고 자꾸 얘기를 해주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이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인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그 노인들이 어떨 때 이러한 분들이냐, 이 지금 통합이 이루어졌느냐, 절망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는 그거 가지고 나눌 수 있는데 또 하나 이분들이 자꾸 이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삶의 지혜를 알려주잖아요. 그럴 때 가가지고 이렇게 여쭤보시면 과거에 본인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 때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합이 많이 이루어진 분들은 자기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해 주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하십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이런 삶의 지혜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자꾸 알려주시는데 정작 본인이 어떻게 사셨는지 옛날에 본인이 사신 삶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고 여쭤보면 에이, 내 인생은 할 얘기 없고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삶의 지혜들만 자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옛날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하고 얘기해 보면 에이,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도 술술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담담하게.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이 지혜를 더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노년기에 지혜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 바둑이나 장기를 한번 보면은요. 요 지금 A, B, C 요 세 사람이 다 이제 실력이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A하고 B하고가 지금 이제 바둑을 두고 있고 이 C가 옆에서 이제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A, B, C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수를 잘 볼까요? 응? 이 사람이 제일 수를 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뺨 맞아 가면서 훈수 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C는 옆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외통수 잘못 두고 있느냐는 것을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서 뺨을 맞아가면서도 이 사람이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를 바꿔가지고요. 이번에는 이 C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누가 수를 제일 잘 보나요? 또 A가 수를 잘 보는. 그러니까 이 A, B, C 세 사람이 같은 수준의 이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제일 수를 잘 본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승부를 내려고 이기려고 여기에 몰입돼 있기 때문에 넓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가 이겨도 좋고 나는 승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의 마음도 보고 이 사람들 마음도 보니까 그리고 이 판도 보면서 아,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길 거구나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노년기라고 하는 건 그거는 바로 우리 인생을 여기에 앉아서 바라보는 시기가 노년기예요. 이제는 젊었을 때는 그냥 성공을 하려고 그냥 거기에 나의 삶에 몰입이 돼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이럴 때는 나의 삶을 이렇게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거리가 없어요. 내가 빨리 그냥 성공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노년이 되면 이제 나의 삶에서부터 한 박자 좀 멀리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일에서부터 벗어나 가지고
나의 삶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실패하고 실수한 것들도 다 이제는 내 거로 받아들이고 하는 이러한 여유를 가지고서 바라보는 때이기 때문에 이 노인들이 사실은 제일 지혜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통 이 바둑이나 이런 거를 잘 두시는 분들은 항상 내가 승패에 지금 있지만 수시로 또 여기서 내가 바둑을 두고 있지만 이 자리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둑을 잘 두시잖아요. 요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요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자기 객관하다 이제 이렇게 불러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노년이 되면 이 자기 객관화가 되는 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지고 있고, 다만 이 지혜를 언제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말 통합을 잘 이루어서 즐거운 이러한 분들은 내 스스로도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냥 이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지혜를 구할 때 이때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듣는 마음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노년기에 나타나는 지혜예요. 근데 이 절망에 빠져서 현자연하는 분들은 이거는 듣는 마음이 아니라 뭐만 가지고 있어요? 말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말하는 마음.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안 하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얘기를.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내 인생이 성공이었다라고 하는 자꾸 이러한 확신을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노년이 돼서 우리가 잘 살았다. 노년이 돼서 우리가 이제 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잘 살았다 하는 느낌을 가진다는 거는 실수나 실패한 게 하나도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실수나 실패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나요? 또 내가 실수하려고 하거나 실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가지고 있는 처지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나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내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공부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 힘들게 내 한평생을 내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이 팔자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내가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한이 맺힌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불리한 여건에서 태어나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내 거로 내가 그래 그것도 나의 삶이다 하고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걸 계속해서 배척하고 나의 삶이라고 인정을 안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혜 있는 사람 척하는지 이 둘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년기는 이제는 우리가 살아왔던 많은 사건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후회되는 것들을, 그러나 그때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한 거였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해 주셔야 돼. 그리고 그것도 결과가 비록 원하는처럼 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나의 삶이다 하고 이렇게 그걸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통합이 이루어지고 지혜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계속 절망스러운데 노인이 절망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 혐오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혐오감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귀찮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굉장히 실패했다고 혐오스러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귀찮은 걸 내가 못 봐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노년기가 돼서 정말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그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